캐드를 아니다. 뭐구나. 캐드를 처음 시작하면 이 상태일 겁니다.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버튼이 뉴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를 눌러서 뉴 버튼을 쓰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N입니다. 뉴 버튼을 눌러 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뉴 버튼이 실행될 겁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얘가 맞는 겁니다. ACAD ISO.DWT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인치 도면입니다. 기본 단위가 인치인 도면. 1인치, 2인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인치 도면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인 도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기본 단위의 차이예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인 도면이냐 인치인 도면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시죠? KS에서는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 쓰셔야 돼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인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는 도면이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럼 뭘 쓰면 돼요? ACAD.DWT를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쓰는 도면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ACAD ISO.DWT를 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자, 여기 ISO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뭘까요? ISO. 국제 표준기구.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공업 표준기구를 ISO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KS라고 하죠. 이거 한국공업규격, GIS, 일본공업규격, DIN, 독일공업규격, ANSI, 미국공업규격. 각 나라별로 공업규격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ISO는 국제공업표준기구라고 합니다. 이때 얘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ISO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 비행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ISO입니다. 비행기요. 그 1890년대에서 1900년도에 비행기가 개발되죠.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이때 비행기가 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라별로 다 규격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때는 우리 좀 공통된 규격을 씁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ISO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보시죠. 나사는 미항공 우주국이죠. 여기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미항공 우주국인데 기본 단위가 뭘까요? 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미리에 그램, 킬로그램을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사도 우주선을 많이 발사했겠죠?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많이 쐈죠. 우주선도 쏘고. 근데 이제 실패할 때마다 실패했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다시 만들까요? 아니면 실패했네. 저게 왜 실패됐지? 그거 다 뜯어서 다 분해해 보고 그 다음에 원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작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미국도 똑같아요. 나사도 초반부에 우주선을 많이 발사했단 말이죠. 근데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중간에 폭발됐어요? 왜 폭발됐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나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어떤 사람은 인치를 쓰고 어떤 사람은 미리를 쓰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파운드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사 수뇌부에서 고민을 합니다. 단위를 좀 통일해 봅시다.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우주선도 결국은 비행체죠. 그래서 ISO를 쓰게 됐습니다. 나사는 ISO를 사용해요. ISO에서 지정된 규격을 사용합니다. 근데 ISO가 미리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나사도 미리그램을 써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건 바로 이거죠. ACAD ISO.DWT를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CAD 환경이 뜹니다. 자, 띄워보시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건 커맨드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커맨드 라인 왼쪽에 보시면 여기 X 표시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커맨드 라인 명령 줄 창을 close 닫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Yes. 닫혀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눌러서 꺼보시죠.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사라진 경우 컨트롤 숫자 9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9를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컨트롤 숫자 9를 누르면 이렇게 또 물어봐요. 커맨드 라인을 닫겠습니까? 커맨드 라인의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9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윗부분 홈, 인서트, 어논테이트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이렇게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요 리본 메뉴의 명령어가 리본하고 클로즈, 리본, 클로즈하고 두 개입니다. 리본 메뉴 닫기, 리본 메뉴 열기. 자, 커맨드 라인에다가 쓰도록 하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요. 리본 클로즈,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싹 닫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여기다 리본이라고 씁니다. 리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리본이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리본 메뉴니까 리본 클로즈, 리본.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으로 갑니다. 버튼이 이렇게 있죠? 자, 눌러보시면 미니멈, 그 다음 패널 타이틀, 패널 버튼, 그 다음 사이클 스루. 자, 탭을 누르면 미니멀, 탭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 나오고 커서 빠져나오면 다시 닫히고, 그 다음 판넬 타이틀, 판넬에 이렇게 타이틀까지 있는 겁니다. 누르면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요. 판넬 버튼. 자, 버튼만 나왔네요. 자, 커서를 갖다 놓으면 명령어가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사이클 스루 올 누르면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든 명령어는 이렇게 단축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단축 명령을 대문자로 써놓을 겁니다.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을 때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혹시 몰라서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다시 써드릴 겁니다. 단축 명령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르기 명령어인데 단축키가 tr입니다. 익스플로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분해 명령어예요. 단축키 x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는 건 단축 명령어들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한글로 명령어 설명하고 뒤에다 단축키를 다 적어 놓을 겁니다. 처음에는 명령어 전체를 쓰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단축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축키 써야 속도가 빨라지겠죠. 또 하나, 엔터와
스페이스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제가 라인 쓰고 엔터, 명령어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라인 쓰고 스페이스바, 명령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엔터하고 엔터가 줄바꿈이죠. 근데 입력이란 뜻도 돼요. 그죠? 근데 명령어에서는 여기 지금 제가 주어를 빼놨는데 여기 명령어에서는 엔터와 스페이스바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언제만? 명령어 입력할 때만. 근데 글자를 쓸 때는요. 글자를 쓸 때 엔터는 줄바꿈,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움이 됩니다. 명령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바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명령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리본과 클로즈라는 두 단어죠. 근데 스페이스바를 쓰면은 엔터가 돼 버리니까 붙여놓은 겁니다. 한 칸 띄우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바와 엔터가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령어 쓸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엔터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스페이스바가 빨라요. 왜 그러냐면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엔터에 대한 면적과 스페이스바에 대한 면적, 이해되시나요? 그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 스페이스바가 엄지손가락에 걸려요. 이렇게 어딜 놓든지 간에 엄지손가락에 스페이스바가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인 쓰고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서클 스페이스바, 트림 스페이스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엔터를 쓰셔도 좋지만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좋고, 그 다음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F자하고 J자에 요철이 있어요. 키보드에 보면 F하고 J의 요철이 있습니다. 원래 F가 왼손 검지, 그 다음에 J가 오른손 검지 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써요? F는 새끼손가락에, J는 검지손가락에. 그럼 요철이 걸리죠? 그러면 나머지 키보드의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에 숫자판 있죠? 숫자판에 보시면 숫자 5에 요철이 있습니다.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키판을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이렇게 요철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철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 쓸 때 이렇게 암기해서 쓰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라인입니다. 라인 명령어 실행하니까 이렇게요. 스페이시 P, 퍼스트 포인트. 스페이시 P라는 단어는 입력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력해주세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돼요. 아무데나 좋습니다. 그러면 캐드가 입력되고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선이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 더 이상 그릴 이유가 없어요.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선을 막 그려보시죠. 자,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줌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줌, 화면 축소 확대, 그 다음에 펜, 화면 이동 명령입니다. 자, 줌.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많아요. 이걸 다 쓰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이걸 다 쓰느냐? 그러면 그렇진 않고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보고자 하는 데를 클릭,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줌, 클릭,
한번 확대해 보시죠. 줌, 그 다음에 올, 여기 올 있죠. 여기 보시면 대문자 A라고 써 있죠. 그리고 파란색이죠. 이게 명령어예요. 여기다가 A 쓰고 엔터. 그러면 화면 전체 보기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줌, 얘를 누르셔도 돼요. 줌, 화면 확대, 줌, 올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줌, 화면 확대, 줌, 여기다 A 쓰고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익스텐드. 자, 줌 올이 있고, 줌 올이 있고, 줌 익스텐트가 있고. 자, 네, 올, 익스텐트. 자, 차이가 뭐냐면 원래 줌 올은 0점부터예요. 0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익스텐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점이 이거예요. 올은 이렇게요. 익스텐트는 이렇게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근데 범위를 벗어났나 보네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더 작게 그려볼까요? 라인, 줌올. 얘는 익스텐트처럼 들어가네. 네, 똑같이 나오네요. 자, 넘어갑시다. 올이나 익스텐트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엔터 누르면 리얼타임이 됩니다. 드래그 해보시면 돼요. 자, 리얼타임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휠 있죠? 마우스 휠.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기준점은 커서입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요. 이렇게. 줌인, 줌아웃. 자, 줌인, 줌아웃 한번 해보시죠.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휠을 많이 돌려서 씁니다. 휠을 2번 더블 클릭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써보지 않은 기능 중에 더블 클릭일 겁니다. 휠을 2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이렇게 2번 연달아 눌러보세요.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어떻게 있든지 간에 휠을 2번 연달아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펜입니다. 펜. 펜, 화면 이동이요. 펜, 엔터, 그 다음에 드래그. 그러면 화면 이동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화면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줌과 펜은 마우스 휠로 전부 해결합니다.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 드래그.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펜 기능이 들어가요. 이게 둘 다, 그러니까 줌 펜은 마우스 휠로 해결합니다. 줌 인, 아웃. 더블 클릭. 줌 익스텐트, 드래그. 그럼 펜. 이렇게 줌과 펜은 마우스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삭제를 좀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돼요. 지우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레이즈. 단축키 2입니다. 지우개 명령어가 단축키가 알파벳 2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레이즈. 이레이즈 명령은 여기 지우개 그림 보이시죠? 얘 누르셔도 돼요. 이레이즈. 그 다음에
이레이즈 명령어 실행하면 select object, 즉 객체 선택이 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마우스로 하나씩 클릭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지워집니다. 자, 한번 지워 보시죠. 자, 다시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레이즈. 그럼 이제 객체 선택이라고 메시지가 떠요.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자, 클릭. 자,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색상이 다르죠. 그죠? 이건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포함 선택이고 하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윈도우 셀렉트, 그 다음 크로스 셀렉트. 얘는 포함 선택이라고 하고,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하고,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동입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걸침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건 드래그가 아니에요. 드래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드래그하고 있는 거예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드래그가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하면 뭐예요? 마우스 눌렀다 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우스 이동합니다. 이 사각형에 포함된 것만 선택합니다. 이걸 포함 선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포함된 것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앞으로 이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빈 공간 클릭한 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뭐냐면 걸침 선택이에요. 이 선과 이 그러니까 경계가 교차되고 있죠.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그럼 이 경계가 다 교차되고 있죠. 이렇게 교차된 것을 선택합니다. 또한 포함되어진 것도 선택합니다. 이게 걸침 선택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선택이 좀 수월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게든 좋아요. 명령어 쓰지 말고, 자, 제가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잡이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될 키 있죠. 키보드에 될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Z. 실행 취소죠. 내가 실행했던 거 되돌리는 걸 컨트롤 Z. 이거 영어로 하면 언두입니다. 언두예요. 언두. 컨트롤 Z. 한번 취소됐죠? 다시 또 컨트롤 Z. 이렇게 여러 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실행해서 제일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라인 시작점을 눌렀습니다. 선을 그리는데 여기에 언두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언두를 누르면 입력된 것을 취소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언두 버튼 대신에 컨트롤 Z를 누르면 취소합니다. 선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Z. 그러면 입력된 거 취소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클릭하다가
제가 실수로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명령어가 끝났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다시 그리길 원해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 없이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제가 여기서 클로즈를 할 겁니다. 클로즈는 도형 닫기예요. 그러면 클로즈 하게 되면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도형을 닫아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 와서 닫힐까요? 아니면 여기 와서 닫힐까요? 2번으로 와서 닫힙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요. 자, 클로즈 어디로 갔나요? 2번으로 간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써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좌표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좌표요. 우리가 포인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퍼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포인트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위치란 뜻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썼지만 첫 번째 위치, 그 다음 위치. 근데 CAD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위치가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 원점이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X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방향으로 얼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좌표라는 개념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좌표라는 개념이 크게 세 개입니다. 첫째는 절대 좌표라는 개념이고, 둘째는 상대 좌표고요, 셋째는 상대 극좌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X, Y를 입력하시면 돼요. 얘는 골뱅이, X 거리, 쉼표, Y 거리. 상대 극좌표는요,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 방향. 또는 골뱅이, 길이, 각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각도. 길이와 각도로 표현하는 것. 이게 상대 극좌표입니다. 표현하는 방식 크게 세 개예요.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F12키 눌러보세요. 요거 뭐라고 하냐면 DYN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인풋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인풋,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단축키가 F12예요. F12를 누르면 라인 명령할 때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시는 분, 요게 뜨는 분이 있고 안 뜨는 분이 있죠. 그죠? 요게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해요. 요 다이나믹 인풋이 절대좌표가 안 들어가요. 얘가 절대좌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F12키를 눌러서 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F12키 눌러보세요. 라인 명령어 누르고 F12키 눌러보세요. 다이나믹 인풋이 나옵니다. 한번 누르면 다이나믹 인풋이 꺼져요. 다시 한번 누르면 다이나믹 인풋이 나옵니다. 단축키 F12예요. 자, 한번 눌러보시죠. F12키 다 끄셨죠? 다이나믹 인풋은 다 끄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라인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 즉 첫 번째 위치, 그러니까 점이죠. 포인트는 점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위치란 뜻으로 혹은 좌표란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얘 보이시죠? X, Y. 여기가 컴퓨터의 원점입니다. CAD의 원점이에요. 여기 위치가 0,0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저는 좌표를 켜놨는데요. 자, 위치가 가까워지면 0,0,0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멀어지면 커지고 작아지고, 자, 마이너스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x값이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x가 커지는 플러스 방향, y가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가면 x가 마이너스 방향, 이쪽으로 가면 y가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쪽이 x방향, 이쪽이 y방향이죠. 근데 플러스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x, 이쪽은 마이너스 y죠.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혹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모는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는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x방향으로 y방향으로 각각 눈금을 매기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요걸 따진 거죠. 지금 요 점의 위치는 x로 1, y로 1 떨어져 있는 점, 요 점은 x로 마이너스 2, y로 플러스 4 떨어져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은 x로 마이너스 2, y로 마이너스 1 떨어져 있는 점, 여기 있는 요 점은 x로 2 떨어져 있고 y로 마이너스 3 떨어져 있는 점. 맞습니까? CAD 화면에는 이런 게 어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 존재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유추를 할 뿐이죠. 아, 대략 여기쯤 어디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뿐이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누가 찾아줘요? CAD가 찾아줍니다. CAD가 알아서 찾아줘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화면을 이렇게 절반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절반 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CAD 화면 절반, 그 다음에 작업하는 화면 절반. 그러면 이렇게 작업창도 보고 CAD 화면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딘가에 다 존재해요. 라인 여기다 쓰는 겁니다. x가 1이고 y가 1인 점 여기 있네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고 y가 4인 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인 점,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인 점. 어떤가요? 해당 위치에 따라서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결국에는 절대좌표라는 건 이 원점에서부터 해당 위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여기 있는 과제물을 봅니다. 밑에 보시면 과제물이 있어요. 똑같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A부터 B, C, D, E, F, G, H 이렇게 요철이죠. 이렇게 요철을 그리는 과제물입니다. 보시면 10,10, 40,10, 40,20, 30,20, 30,30, 20,30, 20,20, 10,20, 10,10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자,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리고 하세요. 라인
자, 처음엔 10,10, 그 다음에 40,10, 그 다음에 40,20, 그 다음에 30,20, 그 다음에 30,30, 그 다음 20,30, 그 다음 20,20, 그 다음 10,20, 마지막은 클로즈. 그럼 도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좌표를 읽어서 그려보시는데 이거 오른편에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얘는 가급적이면 보지 말고 한번 그려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다이나믹 인풋을 쓰면 절대좌표 입력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F12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다이나믹 인풋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그려볼 건데 이렇게요. 라인 절대좌표 10,10, 그 다음에 40,10. 선이 삐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이 앞에 상대좌표가 돼버립니다. 자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F12키를 눌러서 다이나믹 인풋을 켜고 그 다음에 절대좌표를 두 개 입력해 보세요. 10,10하고 40,10이요. 자, 라인 10,10. 첫 번째는 절대좌표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샵을 붙입니다. 샵. 이렇게요. 여기다가 제가 샵을 쓸 겁니다. 샵. 여기 샵 붙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40,10. 그러면 절대좌표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이나믹 인풋에서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을 거예요. 그죠? 이 동적 입력이 절대좌표가 입력이 안 돼요. 다만 샵을 붙이면 절대좌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샵을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다이나믹 인포가 사용하기 많이 쉬워요. 다이나믹 인풋을 사용하기 쉬운데 그냥 쓰려면 절대좌표가 안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샵을 붙이셔야 절대좌표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는 다이나믹 인풋을 끌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의대로 쓰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상대좌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대좌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앞에 골뱅이를 붙입니다. 골뱅이를 붙이고 X 방향의 거리, Y 방향의 거리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딘가요? 앞쪽이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요? 앞쪽이 어디죠? 이쪽이죠. 다시요. 앞쪽이 어디라고요? 이쪽이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르죠. 여러분들한테서 앞쪽은 여기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앞쪽은 이쪽이죠. 이걸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점, 현재점이 0,0이 되는 거예요. 선을 그릴 때 내가 지정한 포인트에서부터 X방향으로 Y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걸 표시하는 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똑같은 이과제물이에요. 그러면 30이네요. 30, 10, 10, 다 1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요. 라인 아무데나 내 맘대로 클릭. 내 맘대로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뱅이 현재점에서부터 30,0 떨어져 있습니다. 골뱅이 0,10 떨어져 있습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골뱅이 0,10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0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0입니다. 좌표를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읽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읽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점의 위치를 절대좌표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좌표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상대좌표로 얘를 한번 그려보시는데 여기 좌표 더하기 빼기 있죠? 네, 이거 확인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요 첫 번째, 가로 세로가 각각 100mm인 정사각형이죠. 여기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랍니다. 시작점은 절대좌표네요. 라인 0,0. 그 다음에 100mm가 떨어져 있죠. 골뱅이 x로 100mm 떨어져 있고 쉼표 y로 0 떨어져 있고, 다시 골뱅이 현재점에서부터 x로 0, 쉼표 y로 100. 다시 현재점에서 x로 마이너스 100, 쉼표 y로 0. 골뱅이 현재점에서 x로 0, 마이너스 y로 마이너스 100.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지우고 다시 라인 0,0.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80이네요.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첫 번째 전체를 보세요. 80, 60.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깎아 나가는 겁니다. 자, 20. 그러면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아니구나. 여기가 40이네요. 40, 6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골뱅이 80,0, 골뱅이 0,20. 자, 대각선이죠. 자, 이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맞나요? 칠판에 적혀 있는 대로,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아이고, 골뱅이가 두 개 찍혔네요. 마이너스 60, 40. 골뱅이 마이너스 2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 0.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그려지겠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60, 그 다음에 90. 근데 전부 다 30mm 간격이네요. 라인 0,0, 골뱅이 30, 0, 골뱅이 0,30, 골뱅이 30, 0, 골뱅이 0,30. 자, 이번엔 부호가 바뀌죠. 골뱅이 마이너스 30, 0, 골뱅이 0,30, 골뱅이 마이너스 30, 0. 마지막은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상대 극좌표를 조금 더 사용합니다. 절대좌표보다는 상대좌표보다는 상대 극좌표를 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가 더 쉬워요. 실질적인 거리를 쓰거든요. 실질적인 선의 길이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워요. 선의 길이와 방향 또는 각도로 표시합니다. 선의 길이와 각도로 표시하는데, 보면 여기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요 기호 보이시죠? 어디나 한번 찾아보시죠. 키보드를 통해서. 어디 있나요? 쉼표랑 같은 자리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쉬프트 쉼표가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쉼표가 뭐예요? X와 Y죠. 좌표와 좌표죠.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와 좌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종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도, 왼쪽이 더 크다, 길이. 어떨까요? 참신하죠? 바꿨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CAD 설계자는, CAD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은 똑같은 키를 누르라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똑같은 키 누르세요. 왜 다른 키 눌러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키보드에 똑같은 키를 누르라고 설계를 해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키를 눌러버리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같은 키예요. 똑같은 키보드에 똑같은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가려고 해요. 여기서 한 2블럭만 간다고 치죠. 뭐 한 200m 정도? 혹은 400m 정도? 네, 400m 간다고 쳐보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물어봅니다. 시청에 가려고 해요. 어디로 가나요?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이야기하나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얼마만큼? 400m만큼. 이쪽으로 400m 가세요. 이쪽으로 400m 가세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400m를 이쪽으로 가세요. 400m를 저쪽으로 가세요. 400m를 왼쪽으로 가세요. 400m를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어순 바뀐 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해요. 그래서 각도 먼저 쓰고 이것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CAD를 개발한 오토데스크사가 저 동양에 한국하고 일본은 어순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배려해서 이것도 허락해줘야 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와 각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각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른쪽 시계의 3시 방향을 0도로 합니다. 시계의 3시 방향이 0도인데 이 0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0도는 시계의 3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각도가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이해되시나요? 근데 플러스 방향이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도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요거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330도지만 마이너스 30도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50도. 이해되셨나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CW는 플러스, CW는 마이너스. CCW 카운터, 클럭, YZ 반시계 방향. CW 클럭 YZ 시계 방향. 이해되셨나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그럼 헷갈릴 텐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손 딱 쥐시면 돼요. 오른손 딱 쥐면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쥐면 요 방향이구나. 이게 플러스 방향이구나.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플러스 방향이 돼요.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3D 할 때도 계속 나와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는 게 계속 나와요. 감싸지면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건지 이렇게 오른손을 감싸줘 보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라인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에 열십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0도 방향으로 100mm, 100mm만큼 0도 방향.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골뱅이 선의 길이 100mm,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방향. 100mm짜리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180도, 270도.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100mm만큼 90도 방향. 그리고 자,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 선의 길이 100mm만큼 180도. 이렇게요.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요. 선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잖아요. 선이 제일 짧으면 0이잖아요.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요. 실질적인 선의 길이를 쓰고 선이 그려지는 방향을 쓰라는 거죠. 여기가 0도 방향이에요. 90도, 180도. 골뱅이 100만큼 270도 방향. 자, 언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자, 그려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삼각형이요. 자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0도, 120도, 240도네요. 라인 클릭하고 100만큼 0도, 100만큼 120도, 100만큼 240도.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우리가 하기 전에, 오각형을 그리기 전에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평행선. 나란한 두 개의 평행선이죠? 나란한 두 개의 선. 수선은 뭘까요? 서로 수직인 선. 수선. 보통 평행선은 수선의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자, 막곡지각이요. 우리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어요. 막곡지각. 서로 이렇게 엇갈린 각 중에 서로 마주 보는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이런 걸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막곡지각은 각도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위각은 같을 동자를 썼습니다. 위치각, 그러니까 위상이 서로 같은 각은 등각입니다. 즉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평행선을 2등분했을 때, 둘로 나눴을 때 서로 위상이 같은, 위치가 같은 각도는 똑같은 각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동위각이에요. 이 중에 엇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도 등각입니다. 또 하나 여기까지인가요? 네, 동위각, 엇각.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보세요. 이 엇각, 네. 자, 이 엇각에 여기가 막곡지각이죠. 여기가 막곡지각이죠. 그러면 네 개는 각도가 똑같다라는 증명이 되네요. 또 하나, 얘와 얘가 동위각이죠. 위상이 같은 각이죠. 얘와 얘가 또 동위각이죠. 그래서 평행선을 2등분했을 때 서로 마주보는 막곡지각과 Z자 모양으로 엇갈린 엇각, 그 다음에 동위각은 다 등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수학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CAD가 수학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자, 요과제물 한번 띄워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입니다. 여기는 50으로 줬어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데 우리는 100으로 그릴 겁니다. 여기가 72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72도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72도였을까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정다각형을 360, 그러니까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360도로 나누면 여기 있는 요 각도가 나옵니다. 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예전에 출입구가 이렇게 생긴 대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기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죠. 여기 다니는 학생을 한 명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없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대학교의 이름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신뢰는 가더라고요. 정다각형의 모서리 360도를 정다각형의 모서리로 나누면 돼요. 자 보시죠. 360도 나누기 오각형이잖아요. 72도 맞습니까? 네. 자요. 360도 나누기 3 120도. 아까 우리 120도 썼잖아요. 360도 나누기 4 90도. 그래서 아까 90도 쓴 거예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얻어낸 겁니다. 자요. 그럼 여기가 72도면 여기는 몇 도가 돼요? 자연스럽게 네, 180에서 7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8도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는 144도입니다. 왜 144도일까요? 자, 여기가 72도예요. 0도의 방향, 이 수평선은 똑같아요. 수평선이 되는 거죠. 0도 방향이니까 두 개가 수평선이 되고 얘가 2등분을 했네요. 여기와 여기가 등각. 그런데 여기가 몇 도예요? 108도. 정다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습니다 라고 배웠죠. 그 108도에서 72를 빼니까 여기가 36도. 다시 180도에서 36도 빼서 144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36도, 여기가 36도, 여기가 108도, 여기가 36도. 0도부터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216도.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지금 화살표가 이상한데 이게 36도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216도가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가 36도니까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36도. 108도에서 36도 빼니까 여기 72도. 0도에서부터 188도.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이거 각도를 이렇게 다 계산한 겁니다. 자요, 다시 보시죠. 라인 100만큼 0도, 100만큼 72도, 100만큼 144도, 100만큼 216도, 100만큼 마이너스 72도.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직교좌표 대신에 여기 폴라 트래킹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 직교좌표는 단축키가 F8번이에요. F8을 누르면 오쏘가 온됩니다. 뭐냐면은 선을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그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교좌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평선, 수직선 그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F8키가 단축키라 F8을 누르면 오쏘 온, 다시 한번 누르면 오쏘 오프 이렇게 됩니다. 오쏘 오프 되면 이렇게 또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극좌표 추적기를 한번 써보죠. 이 극좌표 추적기는 단축키가 F10입니다. 폴라 트래킹이라고 해요. F10키를 누르면 극좌표 추적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내가 추적해야 할 선의 방향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45도를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라인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추적이 돼요. 선이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45도에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폴라 트래킹과 똑같이, 아니 오쏘 모드와 똑같이 내가 원하는 방향, 각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와 같이 추적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추적될 때 약간의 오차가, 그러니까 약간의 범위,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틀어져도, 약간 이렇게 틀어져도, 지금 보시면 조금 틀어져 있죠? 이 정도는 허용을 해줘요. 자동으로 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지금도 조금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해줍니다. 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도 45도에다 맞춰놓고 한번 그려보시죠. 오쏘 모드보다 폴라 트래킹이 조금 더 낫다는 이유가 각도를 지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폴라 모드, 그러니까 오쏘 모드는 수직, 그러니까 90도밖에 안 되는 거죠. 90도, 180도, 뭐 270도 이거밖에 안 되지만 오쏘 모드는 편의에 따라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라인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100이라고 썼습니다. 숫자만 쓴 거예요. 지금 보시면 100만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를 지나가는 선 100mm 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100mm. 그리고 엔터. 커서를 통과하는 100mm짜리 선. 그러면 폴라 트래킹을 맞춰놓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인 0도 방향 맞춰놓고 100mm. 다시 45도 맞춰놓고 100mm. 90도 맞춰놓고 100mm. 135도 맞춰놓고 100mm. 100mm. 마지막으로 100mm. 그러면 아까 그렸던 정팔각형 그려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오각형의 경우 72도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각형 72도가 없어요. 72도가 없습니다. 여기 트래킹 세팅을 눌러보시면 설정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뉴 버튼을 누르고 72도.
그리고 오케이. 다시 볼까요? 이제 72도가 생겨났네요. 라인. 자, 72도 방향으로 100mm. 그 다음 100mm, 100mm. 그러면 내가 각도 추가해서 오각형 그려진 것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 쓰면 지우세요. 선택하고 지우세요. 다 쓰면 지우세요. 그리고 다른 각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까지 끝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 다시 보시죠. 보통 이 과제물은 다 90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대로 그려야 된다면 좌표를 써야 돼요. 그죠? 네, 라인 처음엔 460, 310이네요. 저 멀리 있군요.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140, 이쪽 방향으로 20, 이쪽 방향으로 60, 자, 이쪽 방향으로 역시 60,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80, 그 다음 이 아래쪽 방향으로 20, 20, 30, 자, 이쪽 방향으로 38, 자, 이렇게 해서 30. 자, 이렇게 사선은 이건 답이 없어요. 상대좌표 써야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0, 마지막은 클로즈. 자, 어떤가요? 좌표 딱 한 번 썼죠. 한 번 쓰고 그대로 작업했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